예, 반갑습니다. 사전원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손가락을 개미한테 물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개미에게 물리게 되면 개미에게 있던 산성 물질이 손가락에 닿으면서 손가락이 따끔따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염기성 물질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 따끔따끔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염기와 산이 만나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화 반응입니다. 자,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는 또는 약해지는 반응을 말합니다. 실생활 예로 들어보면 생선회는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레몬을 뿌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선회의 비린내는 바로 염기성 물질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뿌리는 레몬이 바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레몬의 산성이 생선 비린내에 닿으면서 서로 사라지게 되면서 비린내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위가 쓰릴 때 바로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화 반응의 한 가지입니다. 위산과다에 의한 위에서 나온 산성 물질들이 바로 제산제에 있는 염기성과 만나면서 이 산성 물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위산과다에 의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는 중화 반응의 사례 중 한 개죠. 자, 마지막 예로는 산성 호수가 석회가루에 의해서 중화되는 것인데, 호수가 산성비에 의해서 산성이 되면 생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회가루라는 염기성 물질을 뿌리게 되면 염기와 산이 만나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호수가 중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것이 바로 중화 반응인데,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뿐만 아니라 바로 염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과 염이 나오게 될까요? 자, 여기서 염은 바로 이온 화합물을 말합니다. 염이란 이온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산 중에 강한 산성인 염산과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을 둘이 만나게 해서 중화 반응을 일어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염산의 경우 녹게 되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게 되고,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둘이 섞이게 되면 이 수소이온과 음이온에 해당하는 수산화이온이 서로 끌어당기게 되면서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자,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있는 바로 물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겠죠. 산에서 나온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에서 나온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바로 물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바로 염을 생성하는데, 그래서 이온 화합물인 염화나트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면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이렇게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따로 떠다니겠지만, 이 용액을 증발시키거나 해서 물을 없애버리면 실제로 이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과 염, 이온 화합물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굉장한 에너지, 열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만일 이런 산성 용액에다가 염기를 넣는 중화 반응을 해본다고 했을 때 산성이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맛보는 것은 위험하고 손을 넣는 것도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런 중화 반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시약과 온도 변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시약부터 알아볼 건데, 만약에 산성 물질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염기성 물질을 조금씩 떨어뜨려 볼 건데, 염기성 물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염기성 물질을 넣다 보면 BTB 용액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성이 된 거죠. 자, 산성 물질의 경우는 수소이온이 훨씬 수산화이온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들어가는 족족 다 모두 수소이온과 만나 물이 되지만, 그래도 수소이온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중성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수소이온의 수만큼
바로 수산화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똑같이 만나 바로 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성물질에서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계속 염기를 넣어주게 된다면 이 용액은 파란색을 변하면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는 용액에서 수산화이온 뿐인데 수소이온은 중성에서 모두 다 물로 변했기 때문에 염기성에는 오직 수산화이온만 이렇게 남아있는 염기성 물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지시약을 이용해서 색깔을 통해서 각 용액의 액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아져서 중성을 띠는 이 부분을 바로 중화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중성을 띠게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도 변화를 통해서도 이 중화점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 산성물질에서 염기성을 넣어서 중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바로 열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액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계속 상승하다 중화점에서 온도는 최대가 됩니다. 즉 온도계를 꽂아두고 계속 중화 반응을 시키다가 온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중화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